자, 2-9강. 이슈가 반영하는 차트와 뉴스가 반영하는 차트의 분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회사에서 주주들을 위한 공식적인 내용 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시 이제 종류들을 좀 한번 볼게요. 자진공시, 공시기업이 자율적으로 내놓는 공시입니다. 의무공시, 의무공시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법률 규칙을 근거로 기업의 의무를 부여해 내놓는 공시. 구조조정, 합병, 증자, 사업 목적 변경, 기술 도입 계약,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생길 때. 공시의 주기, 발행 공시, 주권 발행 때 회사 내용 안내 공시, 정기 공시, 정기적으로 사업 실적 보고, 수시 공시, 증권 발행사가 수시로 내놓는 공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많이 이제 공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는 게 다트. 다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트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공시 허점. 자, 1번. 공시 정보가 최근에 나왔다 한들 그 정보 가치가 최신일 수는 없다. 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미 찌라시로 시장에 정보가 팔린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내용의 애매모호함과 엉터리 공시기업. 이 부분 이거는 참 많죠. 내용의 엉터리 공시, 내용의 엉터리 공시가 좀 많죠. 이것 때문에 공시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공시 잘 체크해야 돼요. 이런 엉터리 공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하시면 공시들 내용들 무작정 지금 막 뭐 공시 뭐 괜찮은 거 떴으니까 야 이거 날아가겠다. 아, 조금 사볼까? 조금 샀어. 날아가는 것 같아. 공시 효과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왜 꼬꾸라져? 왜? 엉터리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무근. 아니면 뭐 계약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가량의 계약으로 하기로 했었던 걸로 이미 공시가 됐었는데 나중에 정정 공시 내죠. 1조를 절반으로 모아는 4,500원 4,500억 가량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승인 관련된 데 승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뭐 인가 정도나 아니면 임시 승인, 뭐 요 정도로 요렇게 공시를 띄우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정정 공시 내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장중에 공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또는 장 이후 시간에 정정 공시를 발표를 합니다. 왜? Why? 주가 띄우려고. 근데 이렇게 주가 띄운 날은 잘 보시면 이렇게 정정 공시 나오고 주가 뜬 날은 그래프상으로 그냥 대충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갑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눌림목 아니에요. 누군가 빠져나간 거. 누군가 빠져나간 거. 왜 빠져나갔을까요? 그쵸,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은 누가 했을까요? 이 주체, 차익 실현의 주체, 주포. 수급이라고 해야죠. 네, 수급. 기관은 아니에요. 기관일 경우도 있죠, 간혹. 근데 기관보다는 어쨌든 수급.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점, 그냥 딱 요약해서.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이 어느 정도는 손 털고 나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누가 끌어올렸어요? 우리 불쌍한 개인들. 왜? 공시 하나 믿고. 뭐 회사 측근도 있죠, 그 수급에는. 장중 공시 하나 믿고 올렸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정정 공시를 때렸어. 장 끝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들? 아씨, 망했네? 팔자. 그 손 털고 나와. 그럼 시외 하니까. 이해되셨어요? 보통은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공시에 대한 부분은 장중 공시를 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의 관례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자,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공시를 장중에 하지 않는 이유.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 자, 이 시장의 혼란이라는 건 뭘까요? 주가의 과잉징후. 주가가 너무 갑자기 갭상승하거나 미친듯이 거래량이 늘어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한 거죠. 가급적이면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공시, 이러한 부분들은 장중에 안 하도록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중에도 굉장히 공시가 많이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는 막 진짜 대기업들도 장중 공시를 하고, 장중 공시를 금감원에서 자꾸 태클을 걸어대니까 뭘로 해요, 이제? 이거 못하니까, 공시 못하게 하니까 뭘로 해요? 그쵸, 뉴스예요. 뉴스를 띄워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공시 띄우는 거죠. 요즘에는 선 뉴스, 후 공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보통은 공시와 뉴스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근데 장중에 주가 띄우는 조작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공시는 자제해라 라고 금감원에서 자꾸 태클을 거니까, 그러면 그래? 알았어. 우리도 주가는 띄워야지. 이런 시장에서 지금 주가 안 띄우면 우리 주가는 뭐 외면받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도 주가 작업해야지. 야, 신풍 봐라. 야, 신풍은 저런 식으로 주가 작업해놨는데 우리라고 못하냐? 하는 거예요. 뉴스를 띄우는 이유가 정확하게는 계약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올빼미 공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올빼미 공시란 장 마감 뒤나 주말, 연휴를 통해 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 올빼미는 어둠이 깔려 움직이는 습성이 있는데 올빼미 공시란 명칭은 이러한 모습에 비유돼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올빼미 공시란 주로 장마감 뒤에 나오는 공시이기 때문입니다. 장중 또는 장 시작 전에 공시가 발표될 경우 자연히 그날 공시 내용에 따라 주가는 변동이 생긴다. 그 내용이 긍정적이라면 다행이지만 부정적이라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 마감 이후 3시 20분 이후 장이 다 끝나고 4시쯤
이런 악재를 공시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금감원에서 하는 얘기냐? 아니요. 이거는 회사에서. 왜? 주가 떨어지니까.